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산학경영공학부 이수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함수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배운 내용으로는 주로 단순한위를 처리하는 예제 코드들을 살펴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각 강의에서 그 강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셀 하나 또는 셀 두 개짜리 이러한 코드들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그거를 실행하고 그 실행된 코드의 내용은 일회성으로 실행하고 지나가는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제가 입력해야 되는 코드의 양이 많아진다 라고 했을 때에는 반복돼서 중복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에서 똑같은 코드를 매번 반복해서 입력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의 재사용을 위해서 우리가 함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지난 강의에서 배운 반복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반복문은 사실 반복되는 내용을 좀 더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지향점은 같지만 반복문은 여전히 하나의 구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while이나 for를 사용해서 하나의 루프를 만들면 그 루프가 있는 코드, 그 코드가 실행이 되고 나면 그 루프가 끝나면 그 코드는 이제 다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작업인데 비슷한 작업을 또다시 반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루프를 짜거나 그 루프에 내가 원하는 회차, 즉 영어로는 이터레이션을 추가해야 된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함수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덧셈을 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요. 제가 공학용 계산기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파이썬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럼 제가 덧셈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 사용자가 덧셈을 요구할 때마다 그 기능을 불러와서 그 덧셈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덧셈에 대한 코드를 새로 작성할 수는 없는 거죠. 개념적으로도 없고 실제로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기능을 가진 함수, 우리 수학에서의 함수도 y는 fx 이런 형태로 해서 x에다 무언가를 넣으면 y가 나오는 f라는 매핑을 해주는 그 하나의 관계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계식은 f라는 관계식은 그대로 두고 x가 계속해서 바뀔 때마다 다른 y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덧셈의 예시로 돌아가서 계산기에서 덧셈이라는 기능은 그 계산기 안에 코딩되어 있고 제가 3 더하기 2를 할 수도 있고 5 더하기 6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입력값으로 그 기능을 여러 번 횟수로 호출할 때마다 똑같은 기능이 재현될 수 있도록 덧셈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함수는 프로그래밍에서 이름이 붙여진 분리된 하나의 코드 조각이다 라고 정의가 될 수 있고 근데 이 코드 조각은 매개 변수에 입력할 값을 받아 일련의 작업을 수행한 후 결과를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이 내용을 엄밀하게 이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정의하면 함수는 이름이 붙여진 그렇죠? 이름이 붙여진 하나의 고유한 이름 덧셈 또는 곱셈 하나의 코드 조각인데 그것은 입력을 받고 그러니까 수학에서로 치면은 이게 x가 되는 거고 결과를 내뱉어 준다 y가 되는 거죠. 함수는 기본적으로 아래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정의하기와 호출하기. 정의하기는 그래 내가 덧셈이라는 함수를 만들겠어 라고 정의하는 거고 호출하기는 어떤 사용자가 계산기에서 3 하고 더하기 기호와 누르고 5 하고 등호를 눌렀을 때 코딩되어 있던 이 부분이 이제 호출돼서 기능을 수행하고 결과를 3 더하기 5는 8이다 라고 해주는 부분이 호출이 될 겁니다.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함수 정의하기. 첫 번째 어떻게 함수를 만드느냐 이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def라는 표현을 이용하는데요. def는 함수의 이름 그렇죠? 앞에 이제 선행되어서 나오게 되는 표현입니다. definition 영어로 정의한다라는 뜻의 약자예요.
definition 하고 뒤에 함수 이름 그리고 괄호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괄호 안에는 x에 해당하는 입력값,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걸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괄호 뒤에 콜론을 붙여요. 우리 for문에서 배웠던 거, if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은 변수의 이름과 동일한 규칙으로 작성됩니다. 즉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 다음에 밑줄을 쓸 수 있는데 맨 앞에 숫자가 오는 것은 안 된다. 해볼게요. 일단 매개 변수가 없는 제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hello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hello 보세요. 이 def라고 했던 표현 뒤에 한 칸 띄고 제가 원하는 함수의 이름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름 뒤에는 괄호를 이제 여기다가 넣는 건데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이 어떤 입력 값이에요. 사용자가 이 안에다 넣는 거. 덧셈이었다면은 아까 3 더하기 5면 3과 5를 입력할 자리가 되는데 지금 만드는 함수는 입력값이 없는 그냥 아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for문, if문처럼 이 콜론이 있고 요 내려와 있고 들여쓰기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지금 print hello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코딩할 때는 요거 두 칸만 띄워도 상관없어요. 이게 콜랩에서는 이제 두 칸 이 탭으로 인지되고 이게 또 제가 다른 에디터에서 작성한 코드를 콜랩에 올린 거라서 거기에서는 탭을 하면 네 칸이 띄워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콜랩 상에서는 프린트 헬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만들면 뭘 할 수 있었냐? 제가 헬로라는 걸 호출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러면은 프린트 헬로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라는 문구가 출력이 된다. 결과창에. 자, 그럼 보면은 그러면 이 프린트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함수가 아닌가요? 맞아요. 이 프린트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이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똑같아요. 어딘가에 파이썬을 여러분 컴퓨터에 깔면 지금은 이제 콜랩에 깔려 있는 거를 클라우드로 쓰지만 그 안에 있는 많은 파일들이 인스톨 될 때 어딘가에는 def 띄고 print 하고 괄호 열고 뭐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 뭐 어떻게 된다 라는 파일이 깔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함수 파일이 있으면 내가 똑같은 이름을 호출하면 그 파일을 불러와서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이 실행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뒤에서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y가 없네요. 그렇죠? x도 없고 y도 없어요. 리턴 해주는 건 없고 그냥 인쇄되고 끝나요. 뭐 나한테 돌려받는 건 제가 돌려받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매개 변수도 없을 뿐더러 출력값도 없어요. 만약에 함수의 출력값을 반환하고 싶으면 retur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조금 다른 거 만들어 볼게요. 제가 definition하고 say hello 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입력 매개 변수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return하고 hello. 그러면 이거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정의했던 hello라는 함수를 그냥 호출하면요. 찍혀요. hello라고 print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result에다가 그 hello를 담아 볼게요. 자, 이거는 hello를 실행했기 때문에 hello가 찍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함수가 한번 호출될 때마다 출력창에는 무조건 hello라는 표현이 뜨게 되는 거죠. print result를 해보면 result에 뭐가 담겨 있니? 아니에요. 이 none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 result라는 변수에 none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none은 파이썬에서 미리 약속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none을 쳐보시면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때 none이라고 자동으로 인지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say hello를 해볼게요. say hello를 제가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say hello. 자, print hello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print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 hello라는 함수, 그러니까 이 값, string 어떻게 되는 차이냐면은 만약에 제가 a라는 변수에 hello라는 거를 넣었어요. 그리고 정의를 했죠. 변수에 할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a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hello라고 따옴표 없이 나와요. 자, 이거 했었는데 근데 그냥 a라고 하고 치면 뭐가 나온다 했어요? hello 하고 따옴표가 있는 게 나온다 했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print라는 함수는 우리 사용자가 볼 때 깔끔하게 보이도록 프린트하는 그런 뭔가의 장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들어와 있는 값을
사용자가 보기에 예쁘게 보이게끔 하는 기능을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다운표는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다운표는 제가 그 텍스트에 다운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얘가 텍스트 스트링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쓴 신텍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빼고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A 하고 치면 나오는 값은 그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 그냥 로우 데이터 자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값은 텍스트 스트링인 hello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아래서 say hello를 호출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say hello가 프린트 함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프린트 찍어내지 않지만 이거 자체가 어떤 값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 A를 그냥 우리가 쳐서 엔터 쳤을 때처럼 똑같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 say hello나 함수를 result에다가 다시 할당해 볼게요. say hello가 return하는 값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게 실행돼? 그러면은 이 콜론 아래 들여쓰게 된 데가 실행돼. 난 return이 있어. 그 얘기인 즉슨 hello라는 하나의 텍스트 스트링을 반환해 줄게. 어디에다 반환해요? 만약에 밥을 제가 주세요 하고 했어요. 자동으로 밥이 배식되는 학생 식당에 갔는데 이제 로봇 국자가 나와서 국을 딱 주려고 하는데 그릇을 갖다 대지 않으면 그냥 바닥에 국이 쏟아지겠죠?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고 result라는 그릇, 식판을 딱 갖다 대고 있으면 그 위에 국물을 딱 하면은 식판 국 그릇 자리에 국이 담기겠죠? 그런 것처럼 제가 result라는 변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say hello가 return하는 애가 result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걸 실행하면은 일단은 아무것도 밖으로 뜨는 건 없습니다. 왜요? say hello라는 함수에는 print out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return하는 값이 있으니까 그 return 값은 result라는 변수 안에 할당이 되는 거죠. 이런 다음에 result를 프린트 해보면은 return된 값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하면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f라고 쓰고 한 칸 띄우고 변수명 그 다음에 괄호를 치고 정의할 수 있다. 내가 수행하고 싶은 함수의 기능을 콜론하고 그 아래에 들여쓰기로 쓰면 된다. 그런데 함수의 주요한 기능은 입력 변수, 즉 파라미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매개 변수와 출력에 해당하는 결과값, return에 대한 값이 있는데 그 두 개는 입력과 출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return이 되는 출력값이 정의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return되는 값을 새로운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인수와 매개 변수. 자, 이제 안에다 뭘 넣어줄 건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제는 두 변수 x, y를 입력받아서 합을 반환하는 add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definition하고 저는 함수 이름을 add로 정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두 개의 숫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력할 수 있는 변수는 x와 y 두 개다. 그래서 return하고 x하고 더하고 x와 y를 더한 값을 return해줘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dd 한 다음에 3 더하기 5 한다는 거는 result에다 담을게. 어떻게? 자, 이 함수가 호출되는 순간 제가 이걸 정의했고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이걸 똑같은 이름을 불러오면 이런 식 형태로.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8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호출. 그러면은 3과 5를 들고 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를 실행해. 그다음 return을 받아와. 그 return 받은 값은 result에다가 담아. result에 담았던 걸 나한테 보여줘. 네, 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수와 매개 변수라는 용어가 두 개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인수는 함수에 전달한 값이에요. 사용자가 함수에게 던져준 값. 그런 다음에 인수가 함수를 호출하면 인수의 값은 함수 내에 상응하는 매개 변수에 복사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수 외부에서는 인수라고 그러고 함수 내부에서는 매개 변수라고 그래요. 같은 건데 밖에서 넣을 때 함수 밖에서 add 밖에서 3, 5를 던져줄 때는 우리가 인수를 줬다라고 하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갔을 때는 자 add가 호출된 다음에 그러면은 이 definition이 정의되어 있는 그 메모리로 가겠죠. 그쵸?
이 문서가 있는 컴퓨터 안에 어느 공간인가를 찾아가겠죠. 야, 사용자가 3하고 5를 줬어 라고 이 add에게 알려주고, 이 add는 그래? 그러면 x에다가 3, y에다가 5를 넣고 그거를 제가 이제 복사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복사한 후에 그 x에 뭐가 전달됐니? 빨리 줘. y에 뭐가 전달됐니? 빨리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 자, 다시 갖다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면 거기에서의 이제 그 주문 받는 서빙하는 분이 제 주문을 받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태블릿에다가 딱 제가 주문한 메뉴를 넣으면 이렇게 전표가 딱 나오죠. 그 전표를 주방에다가 딱 붙이죠. 그죠? 그러면 주방에 있는 셰프가 그걸 딱지를 딱 보고 그걸 보고 요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서빙하는 사람이 붙여주는 메뉴의 이름, 그게 인수고, 그걸 받아가 가지고 뭐 만들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리브 오일 파스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뭐 내용들을 안에서 이제 매칭해 가지고 요리를 하겠죠. 그걸 이제 매개 변수의 개념인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더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앞에 배웠던 조건문이나 반복문 등을 활용해 가지고 함수를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뭐 제가 이제 예시로 그때는 뭐 여기서 컬러 예를 들어 이런 함수를 쓰지 않는다면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건문만 배웠을 때는 제가 요런 예시를 들려면 여기 컬러에다가 뭘 넣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시를 만들었었어야 해요. 맞아요? 뭐 이러면 토마토가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바꾸면 뭐 이게 레몬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요거는 제가 만약에 이 기능을 재사용하려면 이 과일의 이름을 말하는 함수 이 기능을 재사용하려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똑같이 복붙해가지고 그 위에다 컬러를 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 코드를 요렇게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요 한 줄로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시 칠 필요가 없고 또는 이 셀로 다시 돌아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는 어느 공간인가 있고 이 많은 이게 뭐 수백 줄, 수천 줄이 되는 그런 코드의 양이라고 할지라도 함수 하나에 딱 담아 놓으면 나는 이 한 줄만 치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그게 바로 함수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멘터리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그렇죠? 요걸 정의를 하면 실행이 아니라 정의를 하면 이렇게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1000번 해도 10,000번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수는 어떻게 저장되느냐? 함수의 인수의 순서를 기억해서 그 순서에 맞게 매개 변수와 매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메뉴를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서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와인이랑 엔트리랑 디저트를 이제 우리가 주문을 받았어요. 양식을 파는 식당인가 봐요. 그럼 뭐 고객이 이제 와인은 뭐고요, 엔트리로는 뭘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저트로는 뭘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그걸 출력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르도 와인을 시키고 엔트리로는 난 소고기를 요리로 먹을게요. 그리고 나서는 디저트로는 베이글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런 걸 이제 출력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쇄해가지고 이제 셰프한테 딱 주는 거죠. 셰프가 요리를 해주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함수를 정의할 때 와인, 엔트리, 디저트 순서로 주문 받아 라고 하면은 그 순서대로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각 위치의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프, 베이글, 보르도 고객은 같은 내용을 주문했는데 순서를 바꾸면 이상하게 돼요. 와인은 소고기고 소고기 와인에 베이글 엔트리에 보르도 디저트를 먹게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뭐 몇십 개가 되고 많아지고 또는 인수가 적어도 이 함수의 종류가 많아지면 제가 코딩하면서 맨날 입력 변수의 위치를 다 외워가지고 써야 되는 그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방지하는 게 바로 키워드 인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정의할 때 왼쪽에 이렇게 그냥 그 인수의 이름을 넣고요. 변수명처럼. 그 다음에 거기에 할당하는 신텍스에 해당하는 등호를 넣어가지고 엔트리는 비프고 디저트는 베이글이고 와인은 보르도야 이러면은 이 키워드 인수는요 이거를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뭐 이걸 가지고 디저트를 맨 앞에 쓰고 싶었어 나는. 그래 그럼 그렇게 하든지. 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다. 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적을 때 순서대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어디 식당에서 알바를 해본 분이라면 공감을 할 텐데 나만의 어떤 순서가 있고 그거대로 쭉쭉쭉 빨리빨리 필기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잠시만요 하고 뭐 디저트는 베이글이고요 하고 디저트는 뭐 이렇게 다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헷갈릴 일이 없다. 그런데 위치 인수와 키워드 인수는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함수를 이렇게 지정할 때 정의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고 순서는 기억나요. 맨 앞에 건 와인인 건 기억은 나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엔트리하고 디저트가 뭐가 먼저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이 함수에서. 그러면은 확실히 와인은 기억나. 와인은 맨 앞에 쓰는 거 맞아. 보르도. 그다음에 디저트 그다음에 생각 안 나면 이제 플레임으로 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드까지 다.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입력 인수 또는 뭐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에 인수를 어떻게 할당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게 있고 키워드를 함께 써주는 게 있다. 그렇게 해서 함수를 그러니까 정의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기본 매개 변수 값 지정하기로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디폴트 값이에요.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대응하는 인수를 제공하지 않으면 함수는 기본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수라고 바꿀게요. 볼게요. 만약에 메뉴에서 우리 왜 이런 거죠? 햄버거집 가가지고 세트 이렇게 키오스크 세트 선택한 다음에 음료수 선택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근데 음료수 제가 별도로 선택 안 하면 그냥 콜라 나오죠. 그래서 뭐 제로 콕으로 바꾸거나 뭐 탄산수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그걸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근데 가만히 두면은 그냥 뭐죠? 네, 콜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제가 함수를 만들 때부터 와인하고 엔트리는 반드시 주문하게 하고 디저트는 고객에게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그냥 푸딩이 나간다. 디폴트로는. 근데 만약에 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라우니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무슨 뭐 치즈케이크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나가는데 아무 말 안 하면은 디저트는 푸딩이다. 맞죠? 뭐 식당 가가지고 중국집 가서 10명이서 친구 가가지고 시키는데 뭐 짬뽕 손들어 볶음밥 손들어 이러고 손 안 든 사람은 다 짜장면이다. 이렇게 시키죠? 사람 말할 때 복잡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디폴트 값은 함수를 정의할 때의 그 단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 디저트하고 뒤에 이거 없었죠?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으면 무조건 디저트도 입력해야 됩니다. 이게 있으니까 디저트는 이제 입력 안 하면 푸딩 나간다. 볼까요? 와인은 샤도네이, 엔트리는 치킨으로 골랐어요. 그러면 디저트는 푸딩으로 나가요. 근데 제가 만약에 도넛을 먹고 싶다라고 딱 명시를 하면 이제 명시가 되는 거죠.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함수를 활용할 때 대세 지장 없다. 그리고 요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손댈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값들을 디폴트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뭐 인수가 예를 들어 뭐 30개, 30개, 그러니까 30개, 40개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용자 이걸 다 매번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입력하는 게 굉장히 고단해요. 그쵸? 특히 데이터 분석 관련된 그런 함수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요한 실제로 그때마다 반드시 정의해줘야 되는 거 한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만들 때 대충 이렇게 하면 돼라는 디폴트 값을 잘 주면은 좋은 함수가 됩니다. 사용성이 좋은 함수가 되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docstring입니다. docstring은 함수를 설명하는 문서예요. 사용자의 편의와 코드 유지 보수 용이성을 위해 docstring을 잘 작성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전자제품의 매뉴얼, 설명서 같은 겁니다. 자, 제가 echo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echo가 뭐죠? 메아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anything을 넣으면은 echo는 returns its input argument다. 그러면은 볼게요. 그냥 return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함수를 제가 만들었는데 독스트링을 help 함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함수들의 도움말을 help라는 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럼 자 봐봐요. 그럼 이 help도 또 함수예요, 그렇죠? help라는 함수의 input은 뭐예요? 인수는 함수예요. 또. 함수를 인수로 가지는 함수예요. 어떤 함수를 이 help 함수에 넣으면 이 함수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해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뭐 콜앱을 포함한 많은 이제 그 편집기에서는 이제 에코하고 이렇게 괄호 열면은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런 걸 띄워주는 편리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echo returns is input argument라고 딱 떠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 되게 유용한 거죠. 프린트 하고 내가 프린트하고 뭘 쳐야 돼? 그러면은 이제 프린트 안에 자 이런 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스트링은 미리 작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프린트하고 value를 넣어라. 뭘 출력하고 싶니? 자 여기도 봐봐요. 땡땡땡 뭐 엄청 뭐가 많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디폴트 값이 지정돼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죠, 여러분. 뭐 SEP, END, 그 다음에 뭐 file, 뭐 flush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관심 없고 나 그냥 출력만 하면 되니까 그 밸류 하나만 사용자가 입력하게 하고 나머지는 디폴트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꼭 나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파일 세퍼레이션 그 다음에 end, flush 이런 거를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만든 add라는 함수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봐봐요. add는 input argument를 두 개만 받는다 라는 것만 우리가 알지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그러니까 이게 뭐 덧셈인지 뭐 뺄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잘 써야 된다. 그러면 이런 설명을 쓰다 보면은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텍스트 스트링에서 이미 배웠어요. 한 줄 쓸 땐 이렇게 쓰고 여러 줄 쓰고 싶으면은 3중 작은 따옴표나 3중 큰 따옴표 해가지고 여러 줄 쓰면 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print if true라는 게 이렇게 예쁘게 나온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exception 한국말로 예외예요. 요거는 이제 파이썬에서는 코드 관련 에러가 발생할 때 실행되는 예외를 사용합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를 쓸까요? 이거는 에러예요. 말 그대로 에러. 그러니까 에러를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사실 사용하다 보면은 코딩이 잘못돼서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다시 얘기할게요. 함수 자체가 잘못 정의돼 가지고 또 오류가 있어서 나는 오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사용자가 잘못 써서 오류가 날 수도 있죠.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오류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함수가 제작한 사람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실행되고 수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 뭐 에러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멈출 건가요? 먹통이 되게 할 건가요?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려고 해요. 로그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디를 잘못 쳤어요.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딱 로그인 눌렀는데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라고 딱 뜨죠. 그게 예외 처리예요. 그러니까 다 코딩이 돼 있어요. 그 사이트에는 여러분이 아이디를 치면 제가 이수동이라고 쳐야 되는데 뭐 이수돔이라고 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제 코딩이 쭉 돼 있겠죠 뒤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이제 했던 뭐 input 같은 함수 써가지고 텍스트 받아와. 그다음에 그 고객사 DB에 쭉 뒤졌는데 이수돔이라는 아이디가 없어요. 그럼 아이디가 없다. 또는 이수동이라고 잘 쳤는데 패스워드를 잘못 쳤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패스워드입니다. 이렇게 뜨죠? 맞죠? 그리고 5번 틀리면 뭐 그런 시도가 5번 됐습니다. 뭐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시오.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 본인 인증을 하세요. 블락을 건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예외 처리예요.
그래서 예외 처리를 잘 해줘서 이 사용자가 다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전체 시스템이 어떤 뭐 중단되거나 치명적인 어떤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런 대부분의 것들이 다 예외 처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외 처리의 핵심은 사용자가 어디에서 예외를 발생 것인지 예측하고 예외 처리를 미리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다. 이것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사용자에게 이상을 알리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 있다. 아까 이제 로그인하는 예제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숏워드라는 게 있고요. 코리아라는 5글자짜리 짧은 단어가 있는데, 자, 포지션을 10이라고 해놓고요. 이걸 인덱싱 하려고 하면요. 다 배운 거죠, 여러분. 이제 복습을 하면서 예제를 해볼게요. 그럼 뭐라고 뜨냐면은, 이게 아웃 오브 레인지 에러가 떠요. 인덱스가 5개밖에는 0, 1, 2, 3, 4밖에는 없는데 10을 참조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이 단어가 길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에러가 나면서 그냥 딱 멈춰요. 그럼 이게 이 코드가 엄청나게 길었어요. 뭐 100줄 있었는데 이거 하다가 여기 세 번째 줄에서 딱 오류 나면요. 뒤에 있는 97개는 다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도록 코드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 에러가 예상되는 코드의 try문을 사용하고 그 에러를 처리하기 위해 except문을 사용해 봅시다.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약간 팬시하게 이 에러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디를 잘못 입력하면은 그냥 뻥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디를 잘못 입력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예외 처리죠. 뭐냐면 이미 그게 잘 돼 있어요. 사실 파이썬에. 어떤 거냐면 어디에서 잘못 입력했는지를 일단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야, 너 세 번째 줄에서 잘못했어. 이 10줄 있었어요. 이 코드가 만약에. 그럼 뒤에 10줄이 뜨는데 야, 너 여기서 멈춘 거야, 우리. 왜 멈췄냐면은 인덱스 에러고 이 인덱스 에러가 예외 처리의 코드예요, 코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의 이름, 어떻게 잘못했는지, 인덱스가 잘못됐다. 그리고 부연 설명도 해줘요. string 인덱스가 out of range다.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예외 처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본다면은 저는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한다. Need a position between 0 and 4, but 10을 얻었다. 그러니까 0에서 4 사이의 포지션을 입력해야 되는데 네가 10을 줘가지고 지금 에러 난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try문의 코드를 실행할 때 에러가 있다면 예외가 발생해요. 이 부분에서 이거 사용자가 여기서 에러 낼 것 같아. 분명히 이거 단어의 레인지의 유효 레인지를 벗어나는 값을 입력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상한다면 여러분이 훌륭한 개발자라면 여기에다가 요거를 except 처리를 잘 해준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거를 사용자가 제대로 했다면은 이 except문은 실행되지 않고 잘 넘어가겠죠. 여기를 3으로 해서 실행했다면은 그냥 try만 되고 이 에러 없으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다. 여러분이 조금 더 네,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예시를 만들어 보시고요. 각 에러에 대한 특정 예외 핸들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except 한 다음에 exception type하고 as name으로 해서 이 name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은 index error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 에러의 코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은 should word가 이제 코리아가 있고 인풋을 제가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예시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여러분 재미없어질 때까지 하는 그 예시입니다. 네. 재미없으면 이제 Q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try면 포지션 밸류를 받아오는데 얘는 인티저로 만들어서 포지션에 넣어주고 포지션을 참조하는데 이 포지션에 대한 게 잘못됐다. 인덱스 에러다. 어떤 경우에 배드 인덱스면은 그렇죠? 그래서 요 배드 인덱스 그러니까 인덱스 에러라는 코드가 있고 이걸 잘 별명 처리하기 위해서는 에러라고 했어요. 앞에서 좀 말을 잘못 드렸는데 네, 그래서 exception이라는 게 있으면 또 하더고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3이라고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2가 나오고 1이라고 넣으면 코리아니까 두 번째 게 나오고 0을 넣으면 K가 나오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100을 넣었어요. bad index. 그쵸? 그러니까 인덱스 에러예요. 이거는 인덱스가 잘못된 에러예요. 그러니까 요 코드입니다. 요 인덱스 에러. 요거인 경우에는 제 별명 처리를 에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exception. 그럼 제가 뭐라고 쳤을 때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p 뜬금없이 제가 영어를 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정수를 넣으라고 했는데 영어를 친 거예요. 그러면은 something else broke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Q는 Q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처리 핸들링 할 수도 있겠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exception은 여러분이 진짜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함수가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짤 때 필요한 내용인데 요 정도 아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내용은 모듈과 패키지인데요. 결국 이 함수라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미리 정의된 함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의 함수를 정해놓고 요거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 하나 만든다라고 치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루트, 지수부터 시작해서 코사인, 사인, 뭐 그쵸? 이런 기능들을 쭉 미리 함수로 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숫자 넣고 그 함수 부르고 하면은 그 미리 정의된 연산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어떻게 저장해 놔요? 이 함수를. 만약에 파이썬 이 주피터 노트북만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요. 이 def라는 요런 함수 만든 셀을요. 여러 개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코딩을 할 때 그 필요한 함수들을 전부 다 이 하나의 파이썬 노트북 문서에다가 각 셀로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함수가 100개 필요하면 지금 최소한 100개의 셀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의 문서 안에. 그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일단 어떤 거냐면은 어쨌든 그런 파일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문서를 저장해 놓고 그 문서 안에는 이런 def가 100개 있는 문서가 따로 있고요. 제가 그거를 저장해 놓고 불러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하나의 파이썬 코드가 저장된 파일이 모듈이에요. 모듈. 프로그래밍의 개념 설명할 때 모듈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모듈은 어떤 걸 조립하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테트리스로 쳤을 때 하나하나의 모양들, 레고 블록으로 쳤을 때 각각의 뭐 직사각형, 십자가, 납작한 거, 두꺼운 거 이런 모듈들. 자동차로 치면은 조립할 수 있는 부품들. 그러면은 파이썬에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모듈은 확장자는 점하고 py예요. 파이썬. 뭐 할 때 워드는 뭐 엑셀은 뭐 엑셀, xx고 뭐 그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뭐 한글 문서는 hwp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확장자가 파이썬은 py다. py다. 패키지는 모듈이 모여있는 디렉토리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패키지다. 여러분 여행 갈 때 패키지 여행 가면은 뭐가 다 포함되어 있죠? 뭐 밥이랑 숙소랑 교통편이랑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게 패키지죠. 이런 것처럼 모듈들이 모여있는 폴더를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패키지는 이제 여러 계층의 디렉토리를 구성할 수 있어요. 이런 폴더로 치면은 뭐 하나의 폴더를 열어요. 무슨 폴더 A를 열면 A 아래 A-1, A-2가 있고 또 A-2를 열면은 A-2-1이 있고 A-2-2가 있고 이렇게 폴더가 층층이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컴퓨터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 라이브러리는 사실 패키지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사실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는 비슷한 용어로 많이들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모듈은 함수의 집합, 즉 함수를 정의해 놓은 점파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그거 아직 안 배웠는데 어쨌든 그 점파이라는 문서 파일 안에 def가 100개 있고요. 그러면 그건 함수의 집합이 모듈인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듈. 패키지는 모듈의 집합이에요. 모듈을 담아 놓은 폴더. 라이브러리는 패키지를 정리해 놓은 폴더. 그러니까 엄청 큰 폴더. 여러분의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C 드라이브 뭐 이렇게 할게요. D 드라이브, 뭐 E 드라이브 이렇게 여러분 나눠 놓고 컴퓨터 쓴다면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점파이 파일 하나 이제 그 U클래스에 올려뒀는데요.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다운로드 하시면 다운로드 폴더에 여러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functions py. 그러면 이 파일을요 여기 왼쪽에 폴더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이 파일을 여기 드래그 앤 드랍 해보세요.
이 런타임이 재활용되면 업로드된 파일은 삭제된다.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뭐죠? 구글 콜랩을 꺼버리면요, 이 파일들은 다 그냥 삭제돼요. 아시겠죠? 구글도 뭐 이게 공짜로 하는데 그죠? 흙 퍼서 장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올려놓고 꺼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 주기에는 그쵸? 구글도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끄면은 날아갑니다. 콜앱은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관하셔야 될 파일은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가지고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로컬 저장소에 올려놓고 그때 올리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올리고 드라이브 마운트 한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functions py 한 거 올려봤어요. 그럼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 네,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열리네요. 그럼 점파이 파일은 이런 거네요. 네, 제가 미리 작성해 놨습니다. 이 점파이 파일 안에 데피니션이 두 개 있네요. add랑 mul이 있네요. 그래서 이건 곱하기고 이건 더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멀티플라이 한다는 뜻이죠. x1하고 x2를 멀티플라이 한 곱한 거를 리턴해주고 이건 덧셈한 걸 리턴해줍니다. 오호, 그러면 이걸 쓰면 되겠네요. 어떻게 쓰나? import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import로 모듈을 불러올 수 있다. import, 우리 뭐 물건 살 때도 수입하죠. 그렇죠? 그때 수입하다라는 뜻이죠, 영어로. import하고 모듈 네임, 모듈은 뭐예요, 여기서? 모듈은 definition들이 모여있는 파이썬 파일이랬죠. 그러니까 functions.py 자체가 모듈이에요. 근데 .py까지는 안 치고요. 그냥 functions만 칩니다. 그리고 별명을 쓸 수 있어요. as 하고 ff 이런 식으로. 자, 이 함수의 이름이 너무 길어지면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함수가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단순화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functions 정도면 사실 뭐 좀 많이 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길죠. 코딩할 때는 무조건 짧은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얼라이어스를 우리 얼라이어스라고 하는데 이 별명을 요거를 지정할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이 함수를 잘 표현할 수 있게끔 주로 첫 글자를 따거나 약자를 땁니다. 그렇게 해서 하셔야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functions를 import 한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 해보면요, 얘는 functions를 모듈이다. 근데 불러왔는데 어디서 불러왔냐면은 content. 요게 여러분의 현재 current 폴더예요.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공간, 여기가 컨텐트고요. 이 콘텐트 안에 functions.py라는 애가 있었다. 이 파일의 주소가 있는 겁니다. 하나 올라가 보면은 여기 아니고요. 잘못 클릭했습니다. 여기 콘텐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됐어요? 모듈명 뒤에 마침표를 찍고 호출하고 싶은 함수 수명을 적으면 됩니다. 요 안에는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ff 점 하면은요, 요 안에, 그러니까 ff라는 별명은 이미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 파이 파일. 요 안에 있는 add를 불러올래. 그러면은 요 뒤에 ff 뒤에 점 찍고 add. ff 뒤에 점 찍고 mul 치면은 곱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함수 100개 지정해 놓고 이 파일은 다른 데 저장해 놓고 그러면 이 파일은 내 컴퓨터에 두면요, 언제든지 여러 개의 코드, 이번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뭐 배우는 그 파이썬 노트북에서도 import functions 하면은 이 안에 있는 함수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특정 함수 하나만 import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from이라는 이제 명령어를 써가지고요, functions라는 파일로부터 import add 하나만 가져와. mul은 안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필요한 모듈과 패키지를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py 파일을 여러분이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파이썬은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이므로 다양한 종류의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강의에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점파이 파일은 어디서 만드나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 콜앱 노트북 상에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새 노트를 연 경우에는 아마 디폴트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말고 여러분 문서 편집 도구, 뭐 메모장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위한 에디터를 설치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모장에서 만든다고 치면은 요거를 만드시고 그 메모장에 있는 문서를 저장할 때 뒤에 확장자를 .txt가 아니라 .py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IDE라고 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이 무료로 또는 유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툴들이 있는데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파이썬 코딩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파이썬 IDE를 검색하셔가지고 많은 IDE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IDE입니다. IDE. 알겠죠?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IDE 치시면은 여러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뭐 스파이더라든지 아니면은 뭐 VS 코드라든지 뭐 파이참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해서 조금 직접 독학을 하셔가지고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작성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내용들은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인 것이 파이썬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여러분 굉장히 규모도 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어떤 함수들이 필요할 때는 이미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들이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함수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이제 배울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임포트해서 쓰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외부 라이브러리들 그런 것들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요, 이제 파이썬에서 함수를 활용하는 기초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닦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해 보시고요. 이후 강의에서 함수를 같이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